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1월 1일에서 2일 개최되는 페드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페드가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페드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가 되는데요. 다만 다음 해에서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항상 힌트를 주었던 파월 페드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힌트를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힌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 단기적인 증시의 상승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11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88%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12월 추가로 75bp에 대한 가능성은 50.6%, 50bp에 대한 가능성은 44.3%를 나타냈으며 골드만삭스는 내년 3월 페드의 최종금리가 예상치였던 4.75보다 높은 5%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5.25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5에서 5.25가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업의 실적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순이익 증가율은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는데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절반 이상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실적 발표 기업의 71%가 예상치를 웃도는 이 순이익을 발표하고 68%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순이익에 대한 증가율은 2.2%로 2020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성장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이 완만세가 점점 꺾이게 된다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보여줬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나 방어가 되는지 이게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6.53달러로 마이너스 56% 다시 마이너스 1.56%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미국의 10월달 이 시카고 지역의 PMI 같은 경우에는 45.2로 두 달 새 위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10월에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4를 기록을 하면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끝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악재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올라가려는 시도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기대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오케이, 네가 말한 대로 이제 바닥을 딛는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선 얼마 정도나 더 기다려야 될까? 저도 이제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금리가 피크를 찍죠. 그런 다음에 물가의 안정이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금리의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인하 직전까지도 기대감 때문에, 지금도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줬을 때는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상 다 같이 반등을 하는 움직임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서 기한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 갑자기 수치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미국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유럽 쪽이 조금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경기가 좋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경기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물가적인 부분이나 금리적인 부분은 많이 올리거나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보이십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7%가 올라갔는데 아직 본격적인 금리 인상 진행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유럽 역시도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기 성장률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보다는 타격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벌써부터 이 유로존 전체 3분기 GDP의 성장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몇몇 국가는 예전에 그리스 경제위기나 스페인 경제위기처럼 정말 최악까지 이야기를 하려는 국가들이 생기지 않을까. 요걸 좀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이 계속해서 유럽이나 아니면 몇몇 동남아 국가에서 다시 화약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 가스 대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다시 유럽의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전보다 이 인력도 더욱더 이제 전쟁터로 밀어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주변국의 경계 심리도 계속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가스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는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노르웨이까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스 판매를 줄이게 된다면,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유럽의 경제 위기는 이전보다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전쟁부터 시작해서 물가, 금리까지 다 안 볼 게 없다.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경계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악재는 일본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외환시장 개입에 61조 원을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일본이 리스크다라고 꼽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지금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IMF 신청을 하든가 뭐 채권 디폴트나 이런 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외환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화 대비로도 지금 이 엔화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떠오르는 게 뭐다?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다. 자, 근데 한국이랑 일본, 중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본이랑 한국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엔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떤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냐면, 일본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도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특히나 일본이랑 이 제조업 부분에서 경쟁 분야가 겹치는 부분은 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일본이랑 겹친다? 보지 않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3분기 반도체도 계속해서 이제 생산량이 급감을 하고 가격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랑 연결이 돼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삼성은 이럴 때 계속해서 점유율을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치킨 게임으로까지 연결이 될지 그랬을 때 삼성은 과거처럼 이 경쟁사들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면서 자기가 점유율을 확보해서 시장의 선두주자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지 이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킹달러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철강업계 3중고 얘기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부채 비율은 낮은데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고도 그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안 팔려갖고 재고가 쌓여서 그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뭐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채권을 굳이 못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쪽 섹터가 회전율이 안 좋은 것 같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의 겨울이 닥치면 외식 배달부터 끊는다. 당연히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가격이 저렴한데 일정 품질을 갖고 있는 SPA 브랜드나 아니면은 아예 명품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건설기업 체감 경기 9년 8개월 내 최저, 강원도발 PF 사태 여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들 역시도 IB는 물론이거니와 증권사에서 부동산 PF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업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다. 증권사가 올라가기 위해선 증시가 올라가 줘야지 그나마 심리가 다시 풀리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순자산 1억 7천만 원인데 부채 증가의 원인은 생활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생활비 때문에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거 역시도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생활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이 부채 증가로 요인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마지막은 좋은 얘기로 끝내자면 일단 OTT 국내 최대의 이 사이즈가 이제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티빙이랑 시즌이랑 합병이 됐다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이 둘이 갖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둘이 갖고 있는 제작사가 아닌 외주 제작사들의 몸값 역시도 아무래도 덩치 싸움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커지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도 좋은데 재활용 쪽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폴란드 원전 정부 주도해야 하는 1차는 이제 뺏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민간 주도의 2차는 한국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호재 이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시장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좋은 뉴스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저도 좋은 뉴스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읽어야지 우리가 이제 최대한 잘 준비를 하고 그에 맞춰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자, 이 내용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공부하는 내용이나 같이 좀 대화를 내놓은 내용 등 다시 같이 대화를 나눈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함께 보셨던 분들 오늘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주 제대로 이 에너빌리티의 급등이 쫙 하고 나왔죠.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뉴스가 그때는 단순한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변하면서 이런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 타임라인으로 어떤 걸 얘기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연결이 되었고 그걸 또 향후에 어떻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정부 주도의 원전은 이 미국 쪽에 빡 뺏겼다.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이제 점수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제는 아니고 그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폴란드 지역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요것도 이쪽에 있는 정치인들이랑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만들어진 게 있다 보니까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랑 한국의 경제적인 밀접도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된다 하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확실하기 때문에 협력사로도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매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것도 역시나 예상을 했는데 그게 어떤 게 되든지 간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였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것 중에는 좋은 게 나왔다. 자, 그래서 오늘 급등의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만 만족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시작은 폴란드지만 원전에 대한 니즈가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뭔 소리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먹을 먹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고 특히나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름 발전도 기름 발전이겠지만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사우디랑 이 두산이 상당히 친하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동의 맹주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주변의 우호국의 이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남미나 다양한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엮여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유럽이랑 중동만 해도 먹을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가지의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두산은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정 모든 배터리는 아닌데 특정 배터리에서 이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 배터리 원자재 추출하는 이 기술을 특허로 보유를 했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LNF랑 리사이클 협력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 게 뭐냐 하면은 일단 에너빌리티는 관련 기술을 벌써부터 확보하고 있는 게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면 되는데 이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매우 평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에 엄청난 상승의 연결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ETF까지 나와가지고 관련 기술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기만 한다면 ETF발 자금 매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그냥 뭐 풍력이나 이런 것처럼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온 뉴스를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원전은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폐배터리는 미래 먹거리로서 두산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자면요.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약간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물량을 기관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상승의 탄력이 조금 더 많이 이어갈 수 있어서 외국인 매수 들어와주면 훨씬 좋다.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기관 쪽을 지금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딱 봤을 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21선 돌파하면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일단은 61선까지 보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의 61선까지 다 와갑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아래쪽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조금은 더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61선을 뚫으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121선보다 여기 481선 라인 여기를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으로 한 18,000원 초반 부근이네요. 왜 여기를 봐야 되냐라고 이제 한다면 제 성향상 보통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60일선 뚫는다. 그럼 보통 여기까지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만약에 뚫어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 241선도 곧 있으면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물대가 2만원 부근에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 아래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과거에 딱 봤던 것처럼 이 매물대를 아래다가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그냥 여기서 브린즈 상단 타고서 추세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1차는 61선 부근 그 다음에 여기 뚫으면 481선 부근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애너빌리티를 보면서 하게 된다면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사업적인 부분들 굉장히 좋고 이 유럽 쪽에서 후속 뉴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 그리고 2번 수급상으로 보면은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관 매수가 이제 상승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기관 매수를 일단은 1순위로 보는 걸로 원래는 외국인이었잖아요. 이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외국인까지 매수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탄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둘 다 들어와 주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61선까지를 1차로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을 뚫는다면 481선 생각하자.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갔을 때 추세 라인은 참고하기 좋을 게 뭐가 있을까를 꼽아보자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되겠다. 여기 이탈 안 하고 계속 타고 올라가면 얘가 굉장한 지지 라인으로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 기다린 만큼 이번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길 바라며 여러분들 역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